예,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진 세안대 부총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도덕성 문제가 아무튼 집중적으로 검증 대상이 됐는데 총평을 먼저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진 부총장님께 좀 먼저 드리죠. 아까 날선 청문회라고 하는데 칼의 날이 예. 섰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칼이 이렇게 휘둘렀지만 피는 보지 않았다. 무슨 말씀? 과거처럼 역시 탈세라는 위장전이 마들병이면서 이렇게 예외 없이 도덕성 문제가 되게 됐다. 이거는 과거와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예. 하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과거처럼 고성이라든지 고함이라든지 예. 또 뭐 정회 그다음에 늘상 하던 총리 후보자들의 발뺌이라든지 오리발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은 했지만 또 후보자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또 예. 처참하다, 후회한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낮은 자세로 갔다는 점. 이런 점들이 과거는 좀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특히 바른정당의 이제 청문위원 같은 경우는 인격을 신뢰한다, 뭐 정책 검증에 주력하겠다 네. 이런 표현들은 예. 과거에 그야말로 정치 검증 일변도에 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다분히 좀 톤 다운되고 뭔가 좀 세련되고 가라앉은 그런 예. 또 달라진 모습도 본 것 같습니다. 총리 자리에 결격 사유가 될 만한 큰 한방이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에 여러 번 이제 나왔던 것이고, 예. 그게 국민 여론을 볼 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오늘 청문회 네.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큰 공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기안성 청문회였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사실 뭐 검증을 해야 하는데 네. 분위기가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지지도가 추천을 한 대통령 지지도가 80%가 넘고 예. 수비를 하는 여당 지지도가 뭐 50% 이상이 나오고 예.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정비가 안 돼 있고 전투는 뭐 사기로 하는 건데 사기가 참 많이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뭐 최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후보자도 사실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다 안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 평판도 나쁘지 않고 예. 언론인 출신에다가 뭐 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공격거리가 그렇게 뾰족한 건 없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역시 공수가 바뀌면서 지금 수비 쪽이 너무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참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지만 뭐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두고는 또 신경전을 벌였거든요. 야당 측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렇게 지금 거세게 항의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 측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총리들이 청문회 자료를 더 내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런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예. 사실 뭐 명확한 공격거리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엽적인 부분들이 계속 공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야당에서 뭐 집요하게 물그런 늘어졌다 이러기보다는 예. 뭔가를 해야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할 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고, 여당 쪽에서도 그거를 전 정권에서 이랬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 뭐 확실하게 방어를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예. 뭐 이런 정도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로 서로가 뭐 좀 양해를 하는 분위기에서 주고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자료가 부실하다. 네. 충분히 제출하라. 이러면 아들의 의료 기록이라든지 혹은 뭐 예.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뭐 부동산 실거래 내역, 심지어 어떤 배우자의 그림 판매 실력까지 모조리 자료를 다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료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자료가 어느 정도가 부실한 건지, 어느 정도가 충분한 건지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예. 네. 심지어 여당 의원 같은 그러죠. 과거 총리 후보자들보다 오히려 자료가 더 충실했다 이런 얘기를 반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보면 지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1,042건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는데 네. 857건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2%를 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이를테면 정홍원 총리 같은 65%를 제출하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53%,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78%의 자료를 제출했다. 따라서 자료를 이미 훨씬 과거보다 더 많이 제출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자료가 부실하다. 이 논리가 사실 약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자료 제출의 기준 이 부분을 좀 차제에 어느 정도는 정해야 예. 이후에 장관 청문회 할 때도 이런 시비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참 지엽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후보자 검증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누가 더 자료를 많이 냈고 황 전 총리는 조금 냈고 이런 부분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적절한 논란은 아닌가 싶고요. 북한 주적론이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지만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이 답변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소장님? 질문 자체가 예. 뭐 해답이 있는 질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게다가 업무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총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내각을 다 총괄하고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코드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답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 그런 질문을 했던 것들은 한번 확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상에서 굉장히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헌을 앞두고 총리하고 대통령이 뭔가 명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하고 역할도 좀 분할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 잘해가지고 국가를 잘 끌고 나가는 방식으로 좀 개헌 과정에서도 이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총리는 내치를 전담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중국식의 그 권력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게 과연 민주적인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비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견제 장치로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 이것이 잘 수렴이 돼가지고 다음 총리가 하건 아니면 개헌 때건 이게 좀 수렴돼서 발전된 시스템으로 좀 수용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어보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나 뻔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어볼 때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질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군사적으로는 주적이지만은 외교적으로는 또 협상의 대상이고 또 인도적으로는 포용의 대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공수를 병행해야 될 그런 이제 게 바로 이제 북한인 건데 저도 상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뭐 강경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은 예. 너무 뻔한 답을 요구하는 것. 그다음 이걸로 해서 이제 안보 문제를 괜시리 어떤 논란의 여지를 일으키는 이런 질문은 가능한 좀 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네, 좀- 생각입니다. 뭐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동감하는데 사실 이 질문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질의를 하거나 총리를 뭐 현안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확보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는 이 정도의 질문은 안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예. 말씀하셨듯이 이게 너무나 뻔한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계속 뭐 파고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아까도 안 했지만 예. 사실 그렇게 비화되는 건 좀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뭐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질문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읽겠고요. 그리고 청문회 도중에 좀 이례적인 장면이 야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바람직하지가 않죠, 사실. 예,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그런 이제 지식인들이나 농계에게 이제 문자 폭탄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야당 과정 청문위원들에게도 뭐 너는 뭐 군대 갔다 왔느냐, 너 다음 송순대 보자 이런 상당히 좀 예. 협박성 그런 문자가 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시청자들, 국민들은
표현 알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알기 때문에 예. 굳이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떤 진보 진영의 어떤 그 도덕성이라든 이런 부분을 좀 훼손하거나 네. 논란을 일으키는 이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문자 폭탄에 시달렸던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결과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뭐 단독지휘적으로 두 분께 여쭙자면 통과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무난하게? 뭐 오늘까지 보면은 무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처음에 그 대통령이 지명을 했을 때도 거의 위험 부담 거의 없다. 예. 그리고 협치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뭐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이걸 통과시키지 않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통과가 되면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 통과가 되고 국무총리가 인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각 구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여파가 있을 거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내각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각은 정치인, 여야 협치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많이 쓰고 현직이든지 전직이든지 그렇게 하고 청와대 자체는 전문가 그룹이나 캠프 인사들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적인 지향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첫 단추인 총리가 인준이 그 의도대로 잘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내각 자체 구성에서도 정치인들이 많이 등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사를 할 때 공개 인사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청문회 오늘 하고 내일 이틀간 하지만 이낙연 후보가 총리 대정 거론된 건 거의 한 2주가 가까이 됩니다. 네. 예. 그때부터 사실 언론이라든지 국민 여론사는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1차적인 검증이 이제 이루어지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밀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예. 총리가 6명 중에 이제 3명이 낙마를 하고 예. 2명이 또 사퇴하는 그런 또 총리 잔혹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별 하자 없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합니다. 예. 네, 내일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저희가 좀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한 특별감찰관, 지난해 9월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공석 상태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국회에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예. 그 권력기관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을 강조해왔고 또 중앙 집권적인 대통령의 권한의 분산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권력 분산과 권력기관의 개혁, 부정부패, 적결, 뭐 적폐 청산 이 부분과 직접 관련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제도를 그대로 살려나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취지, 적폐청산의 취지가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석수 전 예. 감찰관이 사실은 당시 어떤 권력을 감찰하려다가 부당하게 중간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대국민 이미지가 좋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이 예.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대로 살려서 이걸 활용하는 것이 대국민 이미지에도 좋고 본인이 주장했던 대선 공약의 취지에도 맞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잘 활용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요청을? 저기 특별감찰관 얘기 아닙니까? 특별감찰관이 탄핵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서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특별감찰관 자체가 생긴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생긴 그 목적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충분히 구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현되는데 그것을 없애서도 안 되고 없앨 수도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차적으로 하는 거야.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워치독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워치독 기능 입장에서도 당연히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의 공수처와 함께 대통령 그 친인척과 또 청와대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 장치로 특별감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적인 고민이나 제도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이게 그 정부를 수립하는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여겨집니다. 예. 특별감찰관 얘기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 1, 2차장 인선이 있었습니다.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인데 이 인사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대북 접촉을 이상철 교수가 담당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김기정 교수는 또 문 대통령과 고교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두 분 다 교수 출신이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안보실장은 정우영 전 전해반야 대사로 이제 관료 출신이고 현장 경험이 많았던 분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 최근 인사를 보면요 상당히 그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정부 어떤 국정 시스템을 많이 좀 벤치마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실장 같은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어떤 권력기관의 개편, 개혁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자리는 많이 교수 출신으로 많이 중용을 했습니다. 정책실장 이를테면 이정우, 뭐 김병준 전 교수처럼 예. 했는데 아마 지금 국가안보실, 외교안보 분야도 현장 경험 있는 사람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교수 출신이 훨씬 더 예. 개혁적이고 새로운 어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철학, 국정 철학에 맞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외에도 앞으로 이후 추후 국정의 중요한 내각 분야에서도 좀 개혁적인 그런 교수 출신들이 많이 좀 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김우석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안보실이라고 하는 게 국방부와 외교를 같이 총괄하는 구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뭐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우려하는 측면도 있어요. 너무나 대화론자들 아니냐. 예.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고 장기가 또 협상이니까 예. 그 남북 대화를 중심으로 장기를 하다 보면 그 장기를 계속 활용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의 제재 국면에서 그런 분들을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얘기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 제재 국면도 있고 또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인사가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외무부 장관도 사실은 북핵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외무부 장관도 그렇고 또 국정원장도 대화론자로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안보실장도 다 대화론자들로 중심을 해가지고 네. 세계가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다음 달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네. 이게 국내 문제 같은 경우에야 국내 지지자들의 그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지만 이건 국제사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의식하다 보니까 청와대 스스로도 이제 안보실 인사가 대화의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한 걸까요? 그러면? 네, 그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사실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인사를 시기상조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지는 시기상조로 할 수는 있지만 예, 예. 인사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적어도 1년 정도까지는 가야 하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국제사회가 다 제재로 지금 북한에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사회는 더 강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정책 결정론자가 대북 협상파들이고 이렇게 되면은 국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와대에서 오늘 그런 말씀하신 그런 해명이 있었는데 해명보다는 뭔가 견제 장치 안정감을 주는 뭐 조치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인사라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총리 청문회하고 이후에 장관 내각 그다음에 통일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이제 면면을 보면 그때 가서 이건 뭐가 문제고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이제는 인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사실 섣불리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인선 내용도 평가를 해봤고요.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거든요. 어제 그 과정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그 과정을 보면서 인간 박근혜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이 안타깝다, 참담하다 이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보면 굳이 억지로 올림멀리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더 가슴에 좀 아팠고 더구나 또
하얀 수갑이 또 그대로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지만 전직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뭐 아직도 이분은 국민의 여론을 모르는 게 아닌가. 예. 18가지 항목 전면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 특검이라든지 헌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제시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쪽에서는 포괄적 부인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해왔던 모른다, 아니다, 전혀 다르다라는 그 포괄적인 부인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의 민심은 아마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악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예. 저희가 화면으로도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나란히 법정에 앉아있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어제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법정에 저 자리에 섰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손을 잡는 모습이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좀 바라는 국민들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어차피 그런 거는 재판도 따로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예. 거기에서 뭐 눈을 교환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명확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뭐 전략을 바꿀 이유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본인의 입장에서 바꿔서도 안 되는 건데 어찌 됐든 기존의 전략은 계속 가는 거고 단 법정에서의 전략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각을 세웠어요. 네. 그건 뭐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의 입장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돈봉투 만찬하고 같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역공을 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오갔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연민을 느끼거나 뭐 이런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사실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도 뭐 이미 지난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절하게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 범위에서는 법리 공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냉정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싸늘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그런 걸 고려했을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거는 같습니다. 네, 뭐 기사를 보니까 어제는 이제 준비 운동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 내일은 좀 다릅니다. 내일 이제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내일은 이제 다른 것이 최순실 씨 없이 홀로 재판을 받게 되고요. 내일부터 이제 증거조사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어떤 거를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충분히 나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날선 공방이 본격적으로 예상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날선 공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미 두 사람의 또 공범관계, 뭐 뇌물죄, 권한남용이라든지 이 모든 게 사실상 인정이 돼서 지금 탄핵이 돼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감옥이가 구속된 상태인데 아까처럼 마지막까지 법리 공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이제 와서 국민을 무슨 뭐 여론을 의식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어머니 유경사라는 특수한 두 분 있는데 그리고 이후 앞으로 역사적 평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 방향을 전환한다면 예.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정에 약한 국민 아니겠습니까?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에도 법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피고가 자수를 낮추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일부분을 상당히 인정하고 한없이 낮은 모드로 간다면 국민들의 감정이 수그러들고 법 감정도 많이 누그러져서 예. 이후 세월이 흘러갈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그나마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검찰하고 날선 공방을 하고 마치 국민들에게 끝까지 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예. 정말 아주 힘겨운 어려운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짧게 그 시기적으로 선고는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그 1심 같은 경우 예. 예. 지금 보면은 검찰 구속된 이후 6개월까지 계산하면은 10월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올해 10월이요? 10월 중순 전에는 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지금 속도로 가면은 그 전에 충분히 뭐 9월이 10월 정도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우석 소장님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제 어떤 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 시기적으로 선거는 언제쯤 이뤄질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뭐 시기적으로는 6개월 아니니까 뭐 예. 그거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탄핵에서 인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상정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방어권 인정 차원에서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건 뭐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뭐 문제가 있다. 단 아쉬운 거는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 부분이냐 지금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형사법 법적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 뇌물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뭐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죠. 제가 예. 이 부분 한 말씀 드리면 예, 제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만약 탄핵은 됐지만 법적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뭔가 법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건요. 정말 국민 여론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걸 겁니다. 저는 제가 민심이 어디가 있고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뒤늦게라도 조금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최진세 한대 부총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모시고 전국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